2019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총평 세계사를 맡은 조상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좀 어땠나요? 세계사 좀 쉽지는 않았죠. 약간은 좀 까다로웠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수능 체제가 좀 수능의 난이도 자체가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어려운 거 한두 문제를 주고 평이한 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건 없어도 전반적으로 글 지문도 많고 내용도 난이도도 살짝씩 높여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11월 학평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글 자료 많이 주고 그쵸?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고 힌트를 조금씩 빼고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수능과 유사한 형태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실제로 난이도도 지난 여러분들이 봤던 9월 모의고사보다도 조금 어려웠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일단 총평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세계사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는 냉전과 탈냉전, 원래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그 단원인데 그 단원이 빠지고요. 그 바로 전까지 제국주의와 1, 2차 세계대전까지만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여기까지 출제된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난이도부터 보겠습니다. 난이도를 봤을 때는 이때보다는 매우 어렵고요. 당연히 9월보다도 다소 어려웠다라는 것들 같이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 생각보다 못 봤어 라고 해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이런 유형들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익혀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19학년 11월 세계사 이제 고난도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8번 문항, 9번 문항, 그리고 18번 문항들, 이런 문항들이 아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문항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8번, 9번이 전형적인 수능의 고난도 유형하고 비슷하거든요. 18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두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키워드를 빼요.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필기를 꼭 할 필요는 있을까 싶긴 하지만 써드릴게요. 키워드를 빼버려가지고요, 전반적인 문맥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수능에서 요즘에 나오기 시작한 신유형의 모습들이거든요. 2학년이니까 아예 다 빼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보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고난도 문항은 18번 문항의 형태입니다. 18번 문항 여러분들 많이 좀 공부를 많이 못한 친구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표 문제예요. 시기 문제. 그치?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도 다행히도 2학년을 고려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문제가 제시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쓸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9월 모의고사 하고서 여러분 채점한 것들 EBS에 다 뜨잖아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던 거 있거든요. 선생님 쉬워라고 했던 문제가 정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일본사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준우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되면 쉬운 거니까는 이번에 만약에 내가 일본사 틀렸다 한 문제 있거든요. 일본사 틀렸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일본사 정리해 두시면은 수능할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일본사는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번 모의고사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양사, 서양사 비율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4대 문명은 한 문제씩 나오고요. 이제 그 가늠세 역할을 11월 달에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서양사와 중국사의 비중은요, 단원 하나가 줄어들었고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단, 뭐가 빠졌느냐? 보시면은요, 동남아시아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사 이쪽이 지금 싹 빠져 있습니다. 왜? 교과서에 거의 없으니까. 이게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디 나오냐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 단원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출제가 안 되면은 이쪽은 그 이전 시대는 안 나옵니다. 제국주의 이전 시기까지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나왔거든요. 심지어 아프리카도 옛날에 나온 적 있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고난도를 잡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쪽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 교과서 구성을 보면은 일본사는요 중국사 끄트머리에 하나씩 서술도 있습니다. 중국사 서술 쫙 하고 끝에 조금 일본사 서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사는 많이는 못 내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번에 내용이 확 는 나라들이 있죠. 어디랑 어디야? 인도와 서아시아야. 인도와 서아시아는 더군다나 두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단원 구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의 단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서아시아는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인도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적었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원 구성상 인도사와 서아시아사는 기필 꼭 나온다라는 것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데가 서아시아다. 왜?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의 주제로서 자주 활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이번 11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특히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스만 가지고 고난도 잡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양사와 중국사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11월 학평까지의 모습이고요. 이제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들 서기사 선택한 친구들은 꼭 6월을 보세요. 6월에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 이제 6월에 유형이 수능까지 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것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출제의 방향이 나타날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11월과는 큰 차이 없을 거다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단원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딱 보이시죠? 예, 단원들이 있는데 이건 4대 문명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고 해서 중국사, 일본사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아시아와 인도의 역사에서 아예 독립단원으로 쪼개져 있죠. 서아시아, 일본, 인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럽사는 7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두 차례 세계대전, 요거는 중국사, 서양사, 인도사, 아프리카사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항운동까지 해가지고 어디에도 다 소속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고난도 유형으로도 내기 참 좋은 단원이 바로 5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수능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속 수능에서 고난도 잡았던 것도 이 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두면은 수능 대비에 큰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전과 탈냉전 들어와도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단원에서 한두 개 정도 조정되는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1월 모의고사의 전반적인 경향 말씀을 드렸고요. 수능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문항 구성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쪽이 확 줄고, 그치, 나머지 건 거의 비슷하다. 서아시아 좀 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사탐 선택을 두게 될 텐데요. 역사 과목만큼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암기한 만큼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고민하는 친구들, 세계사 열심히 했던 친구들 자신감 가지고 수능 선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총평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실제 문제풀이로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